자, 오늘의 후토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로가 열린 장소가 바로 아틀란타 조지아 AJ 스타일스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이번 로는 AJ 스타일스를 위한 AJ 스타일스의 은퇴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걸 마이클 콜과 코리 그레이브스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군터가 나옵니다. 당연히 엄청난 야유가 나왔고, 군터는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은퇴시킨 골드버그와 존시나 AJ 스타일스 모두 그저 패배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레전드 선수들을 평가절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패배자인 AJ 스타일스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온 고향 팬들을 비난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장 애덤 피어스가 나와서 군터에게 그만하라고 막 지시를 하는데, 군터는 계속 자기 할 말만 해요.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결국 애덤 피어스는 또 한 번 폭발을 했고, 애덤 피어스는 군터에게 링에서 나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군터는 보안요원에 의해 순순히 나가는 듯 했지만 바로 뒤돌아서 팬들에게 또 한 번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드래곤 리가 뒤에서 군터를 공격을 하면서 군터가 쓰러졌고, 애덤 피어스가 군터를 말리면서 군터는 백스테이지까지 갔지만 드래곤 리가 또 한 번 군터를 공격하면서 군터 역시 드래곤 리에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드래곤 리가 갑자기 너무 세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 드래곤 리가 군터를 제압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군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디 로즈 세그먼트. 코디 로즈가 나와서 AJ 스타일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더 비전이 등장을 합니다. 로건 폴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로건 폴은 브론슨 리드를 띄워주면서 그가 예선전 통과 후 우승까지 할 거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죠. 근데 코디 로즈가 로건 폴에게 그 말에 반대하는 선수가 있을 텐데 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기서 제이 우소와 지미 우소가 등장을 합니다. 정확히는 제이 우소가 출전하는 선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성부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브론슨 리드 대 제이 우소 대 오리지널 아메리카노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이 우소가 승리를 하면서 챔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으로 브론슨 리드가 아마도 진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였고, 부상을 좀 어이없게 당하긴 했어요. 다른 선수의 핀을 방해하려다가 본인의 팔이 꺾였는지 브론슨 리드가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파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본인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를 스스로 느낀 게 아닌가. 아무튼 경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브론슨 리드가 부상을 당하면서 제이 우소와 오리지널 아메리카노가 둘이서 경기를 운영을 했고, 마지막에 제이 우소가 스피어와 우소 스플래시를 쓰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아마도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도 제이 우소가 등장음악 파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 2020년 로얄 럼블 우승자 리브 머건의 세그먼트. 이번 로에서 리브 머건이 레슬매니아 상대를 결정하기로 했죠.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리브 머건이 도미닉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 시무룩한 표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스테파니 바케르의 독설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오늘에서야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얼추 해석을 해봤을 때, 스테파니 바케르가 리브 머건에게 너는 지난 10년간 WWE에서 뭐 했냐? 최선을 다했냐? WWE는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너는 지금 저주먼트 데이와 도미닉 뒤에 숨어있지 않냐?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슬매니아에서 너가 나를 선택한다면 너는 이길 수는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리브 머건이 울었었죠. 솔직히 눈물을 보일 정도의 내용인가 싶긴 한데, 그냥 추측해봤을 때 그냥 뭔가 서러워서 눈물을 보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어쩔 수 없었는데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아무튼 돌아와서 도미닉이 대신 마이크를 잡았고, 도미닉은 오늘 리브 머건이 레슬매니아 상대를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챔피언 2명 나와라 해서 스테파니 바케르와 제이드 카기를 부릅니다. 그렇게 두 챔피언이 등장하고 리브 머건은 마이크를 잡고 먼저 스테파니 바케르에게 지난주에 했던 말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걸 해준 WWE 관계자들에게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리브 머건은 스테파니 바케르의 얘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고, 이어서 이제 본인의 길을 결정하겠다 하면서 제이드 카길한테 갑니다. 근데 갑자기 반대쪽에 있던 스테파니 바케르한테 마이크 샷을 팍 때리면서 본인의 상대를 결정을 해버리죠. 마이크 샷 이후에도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국 레슬매니아 42에서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스테파니 바케르 대 리브 머건의 경기가 확정이 났고, 이제 제이드 카길은 본인의 레슬매니아 도전자를 기다려야겠네요. 다음으로 맥신 듀프리 대 네티의 경기가 있었는데, 링 밖에서 링 포스트로 강하게 부딪히면서
맥신이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네티승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저먼트 데이 아지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맥도나가 벨러에게 지난주 화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본인은 그저 벨러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벨러는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반드시 월챔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도미닉이 껴들어서 갑자기 본인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넘버원 컨텐더로 펜타가 결정이 났죠. 그래서 도미닉이 그 경기가 걱정이 된다면서 벨러와 맥도나한테 그 경기 때 좀 도와달라고, 링 코너에 좀 있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벨러가 여기서 도미닉에게 이제 좀 성장 좀 해라, 이제 좀 어른이 되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지금 분위기상 이번엔 진짜로 저저먼트 데이가 분열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예상해봤을 때 이번 엘리미네이션 챔버 월챔십에서 도미닉이 난입해서 벨러를 공격하면서 배신을 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트릭 윌리엄스의 인터뷰가 잠깐 있었고, 트릭이 등장할 때 팬들의 반응이 정말 미쳤었고요. 다음으로 또다시 수상한 박스 장면이 나옵니다. 에던 피어스는 직원에게 이게 왜 다시 돌아왔냐고 묻는데, 직원은 니갈디스가 다시 보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던 피어스는 결국 그 상자를 시카고로 보내라고 지시를 했고,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이걸 오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국 최종적으로 로 단장 에던 피어스가 오픈하라고 지시한 걸로 봐서는 아마 로 로스터와 관계된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브록 레스너 세그먼트가 진행이 됩니다. 폴 헤이먼과 같이 등장을 했고, 브록 레스너가 등장을 할 때 지난번에 넘어진 게 있기 때문에 바닥을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엔 넘어지지 않았고, 링에 올라가서 폴 헤이먼이 마이크를 잡고 과거 브록 레스너가 언더테이커 기록을 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팬들 사이에선 야유가 나왔고, 폴 헤이먼은 현 로스터 중에 브록 레스너와 싸울 만한 선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현 로스터 중에 자신감 있는 선수들이 없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통해 브록 레스너 출연 스케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레슬매니아에서 브록 레스너와 붙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은 언제든 나와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마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브록 레스너 세그먼트가 끝이 났고, 분위기상 오버패미가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해봤을 때 킷 윌슨이 도전하려고 나왔다가 오버패미한테 저지를 당하면서 브록 레스너 앞에 오버패미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10번째 싱글 매치로 제본 에반스 대 코피 킹스턴의 경기가 있었고, 승자는 제본 에반스가 오지 커터로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11번째 CM 펑크 세그먼트, CM 펑크가 나와서 팬들에게 오늘은 AJ 스타일스를 위한 날이니 본인 챈트 말고 AJ 스타일스 챈트를 해달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이제 시작하죠. AJ 스타일스와의 마지막 경기를 방해한 벨러를 언급을 했고, 벨러는 그런 거 안 하면은 본인한테 도전조차 못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계속 싸우는 챔피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레전드 선수들, 뭐 거기에 트리플 H도 포함시켰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닦아놓은 길이라면서 이제 레전드 대우들을 좀 해줬고, 그리고 로만 레인즈는 현재 여기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팬들이 막 야유를 보내죠. 근데 펑크는 나는 매주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야유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터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아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CM 펑크의 세그먼트가 끝이 나고, 다음으로 여성부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이오 스카이 대 카이리 세인 대 라켈 로드리게스의 경기, 승자는 라켈 로드리게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오 스카이는 떨어졌고요. 어떻게 이겼냐? 마지막에 이오 스카이가 문설트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카이리 세인이 이오 스카이를 밀어버리고 본인이 이제 피니시를 쓰려고 했는데, 여기서 라켈이 그 피니시를 막으면서 바로 본인의 피니시인 테아나밤을 날리죠. 그렇게 라켈이 승리를 가져갔고 챔버에 진출하게 되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지금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짚고 가야 할 점이, 카이리 세인이 이오 스카이와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마치 태그팀처럼. 그래서 아스카가 다음 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마 카이리 세인이 엄청 혼나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마지막 AJ 스타일스의 은퇴식, 일단은 AJ 스타일스를 위한 헌정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AJ 스타일스가 등장을 했고, 당연히 고향 팬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환호와 함께 등장을 했고, 등장하자마자 AJ 스타일스, Thank you AJ, 이런 챈트들이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AJ 스타일스가 이제 본인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본인이 걸었던 커리어와 같이 일했던 선수들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선수 시절을 다시 되새겼고요. 그러면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큰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16 로얄 럼블에서 WWE 데뷔를 해서 2026 로얄 럼블에서 은퇴하게
은퇴하게 된 것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의 기어와 장갑을 링 위에 벗어 던지고 공식 은퇴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했고요. 그렇게 AJ 스타일스의 은퇴 세거먼트가 끝이 나고 WWE 로스터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두 AJ 스타일스를 위해 막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여기서 암전이 딱 되면서 종소리가 땡 하고 울려 퍼지죠. 당연히 이 종소리는 언더테이커 소리였고, 언더테이커가 이제 바이크를 타고 등장해서 AJ 스타일스한테 아주 뜻깊은 소식을 전달합니다. 바로 2026 명예의 전당에 AJ 스타일스가 올라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들은 AJ 스타일스는 아주 감격하는 표정이었고요. 해서 이렇게 AJ 스타일스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아쉽긴 합니다. 앞으로 AJ 스타일스의 경기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더테이커가 나와서 AJ 스타일스한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AJ 스타일스 형님, 그동안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